네, 자세한 이야기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주빈 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전 9시부터 검찰에서의 첫 조사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특별 수사팀까지 구성을 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금 이 사건으로 몰려들고 있고 검찰에서 사실 반성적으로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엠번방을 운영했던 전 운영진에 대한 아침엔 사건에서 구형이 3년 6개월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역시 경찰 못지않게 이 사건의 수사에 집중적으로 어떤 많은 인력을 투자해야 될 때이고 법리 개선이라든가 실무 수사 관행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권유린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하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예방책, 재발 방지 팀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 경찰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총력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승재현 의원님 사실 어제 경찰은 이 조주빈을 포토라인에 세웠지만 검찰은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조주빈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라든지 수사 상황 일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도 사실 다른 청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사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법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나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면 사실 옛날에는 보통 차장 검사가 공보 검사가 되어서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이제 외부 시민위원들한테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사건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사건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제 중앙지검에서는 아마 이러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조주빈의 이름,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신원사항뿐만 아니라 원래 공소 제기 전에 피해 사실을 공표하면 피해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조였는데 아마 어제 그 형사사건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즉 공소 제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일정 부분 조주빈에 대한 수사 상황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여론들이 조주빈뿐만 아니라 이 엠번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신상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자 전원 처벌, 그다음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로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요.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승 의원님, 이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신상 공개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가능한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일 것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수사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신상 공개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즉 공소 제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얼굴을 저렇게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법령은 하나는 특정 강력 처벌에 관한 법령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성폭법 25조에 따라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이 강력 범죄라고 저희들이 칭할 수 있는 범죄에 사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법령에 보면 11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 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만 강력범죄로 특정 강력범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강력범죄에 근거해서 사실상 신상 공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시청자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박사라는 조주빈이가 신상 공개가 됐는 그 성폭법 25조의 근거 법률은 지금 아동 청소년 어떤 그 이용 음란물을 만들어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이라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26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신상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법령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교사를 했거나 방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네네. 성폭력 범죄 25조로도 신상 공개가 할 수 없는 사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해서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26만에 대한 신상 공개는 현실적으로 수사의 부담이 너무 클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게 지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이냐 아니면 유료 가입자냐 아니면 단순 가입자냐 사람의 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거 수사를 하다 보면 영상물마다 다 따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성폭력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강요된 행위가 있을 수도 있을 예. 것이고 또 스스로 어떤 그 엄난 행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신상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좀 수사에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굉장히 뭐 익명성이나 보안성이 강한 걸로 알려졌어요. 뭐 본사 소재지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협조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래요? 전격적으로 입장을 텔레그램 그 경영자들이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실질적으로 테러범의 정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전세적으로 문제가 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예. 한국 수사 당국이 여러 차례 압박과 협조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사실은 인터폴이라든가 세계적인 수사기관이 압박과 협조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로 해석이 되고요. 네. 나아가서는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수사협조를 받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개별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을 해서 그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래서 텔레그램이 오히려 이렇게 수사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은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테러범을 잡는데도 수사협조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아동 음란물이라는 끔찍한 범죄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범죄의 어떤 도와주는 행위, 방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일각에서는 이 텔레그램 이제 오늘 밤 9시겠네요. 이때 동시에 탈퇴를 해서 압박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참여자들도 처벌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온갖 문의들이 지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 뭐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다 수사 대상인지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저 변호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저거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본인이 예. 어떤 경위로든 이런 음란물을 성취했던 사람들이 예. 혹여라도 내가 처벌 가능성이나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될 것이 염려돼서 법률 상담을 한다거나 인터넷에 문의글을 올린다거나 또는 그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본인의 네. 어떤 접속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해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주장입니다. 내가 실수로 봤다. 우연히 봤다. 네네. 심지어는 내가 경찰 공무원을 지망하는데 이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외부에 제보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갖가지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엠번방은 실수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신분증과 사진을 제공을 해야 되고 유료이기 때문에 돈까지 지급해야 되는 여러 네.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실수로 우연히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 이렇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법률 상담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문의도 필요하겠지만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실수로 아동 음란물을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실수로 못 봤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시민의식으로는 신고를 하셨어야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법률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잠재적인 범죄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모두 처벌하자고는 하긴 어렵지만 네네. 본인이 어떤 도덕적 기준에 대한 반성을 좀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문의 중에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자기 접속 기록 지워달라, 텔레그램. 이거 지우면 실제 검찰, 경찰 수사가 어려워지나요? 뭐 한 가지 먼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면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만약에 저 앵커님으로부터 훔쳤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돌려주면 절도가 안 되나요? 당연히 그것은 이미 다운을 받았다고 해서 지운다고 해서 예, 그게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어제 저희들 뭐 안에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아는 분들, 검찰 판사들 만나서 이제 줌이라는 요새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줌이라는 걸 통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이라는 건 이렇게 눌러서 다운을 받아야지만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소지죄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아무리 외국에 주소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직원들은 당연히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법이 있다는 걸 알 거기 때문에 예. 지운다 할지라도 그 인터넷상에서 남는 부스러기라 그러죠. 그건 예. 분명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딥웹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네.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창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운다고 해서 흔적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카메라 앞에 선 조주빈 느닷없이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 세 사람이 뭐 엠번방과는 관련이 없는 사기 피해자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손석희 JTBC 사장은 실제로 돈을 또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던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 경찰에 신고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경찰에 신고를 미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자가 어떤 여러 가지 사기를 한다라는 점 또는 테러를 한다는 점, 여러 가지 흥신소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는데,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위해를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다른 행동책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고, 네. 실제로 혹여라도 누군가 가족을 해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조금 더 다른 정황이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나아가선 기존에도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어떤 신분도 경찰을 통해 최근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예. 사람이 실제로 조주빈인지 사기를 위해서 접근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도 각종의 다른 테러라든가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늘 민감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특정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사건에서 누가 협박을 했을 때 네. 협박금의 말을 들어주면 협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더 큰 협박의 요구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형사 정책에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나 이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에 특히 이번 같은 지금 아마 청소년들이 다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사정에서 미국 FBI에서도 분명히 어린아이에 대한 뭐 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네. 반드시 미성년자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미성년자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주시고 부모는 반드시 그걸 사정당국에 알려서 2차 피해, 3차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절대로 협박범이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역시 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JTBC 방송에 출연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로 이제 사기를 이 조주빈이 쳤다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조주빈이 거론을 했을 때 왜 거론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게 초점을 좀 흐려보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조주빈의 행동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인데 네. 사실 지금 그 인터뷰에 나왔었던 포토라인에 나왔을 첫 번째 지금의 본안 사건은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한 사건으로서 포토라인에 섰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맞습니다. 본질을 흐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높은 시장과 그다음에 언론사의 사장과 기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과시욕이 먼저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과 그 피해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예. 오로지 자기가 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더 높은 사람들에 대한 호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비단 조주빈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모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재원 위원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